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소시오패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장애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죄책감 혹은 수치심이 결여되었으며 타인을 조정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위험하거나 다루기 굉장히 힘들기에 연인 또는 직장 동료 등 함께하는 사람들 중 소시오패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시오패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상대가 하는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심리학 전문가인 김경일 교수는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를 통해 소시오패스의 모든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가 상담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해왔다. 친구 B가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데 강탈은 아니지만 조금씩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길래 호의를 베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고 자신이 번 돈 대부분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건데 그렇다면 친구 B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의 얼굴.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절하고 사람 좋은 얼굴이거나 혹은 불쌍해 보이는 얼굴들을 필요할 때마다 내보일 겁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연민, 죄책감에 호소하며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표정, 그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공통점. 둘 사이의 공통점은 바로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다만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채 태어나지만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으로 어린 시절의 어떤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감정 이용에도 탁월합니다. 앞서 언급한 A는 친구 B에게 동정심,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B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를 이용할 수 있었죠. 사이코패스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어요. 동물은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알아차릴 만큼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이 필요한 존재인데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인 교류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만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의 고통은 전혀 알지 못해요. 만약 옆에서 사람이 거의 죽어가도 자신의 손가락에 살짝 베인 상처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는 사람을 죽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구치소에서 본인이 지금 가장 힘든 일이 벚꽃을 보러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해서 사람들의 충격을 샀던 적이 있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사이코패스의 자기중심적인 사례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주로 선천적인 성질로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습적인 일탈을 하고 청년기를 지나 나이가 들면서 그 일탈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소시오패스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 범죄의 성취감을 한번 느끼고 나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인격장애 중 하나이고 사이코패스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와 구분되는 소시오패스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라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육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거나 방이 많은 부모 아래서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생겨날 수 있어요. 또한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에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지만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사회에 어긋나는 일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즉 그들은
문제시되는 행동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가 말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이유. 소시오패스들은 방역에 협조하는 경향이 떨어집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보고도 최근 발표됐어요. 그들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회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은 나와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너는 마스크를 써라. 그래야 내가 감염되지 않을 테니. 하지만 불편하니까 나는 안 쓸 거야.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적인 생각입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그럼 소시오패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지배력이에요. 자신과 같은 위치로 상대를 떨어뜨려서 자신보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든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을 시도합니다. 또 한 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면 절대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에게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 소시오패스는 취미나 레저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화와 예술, 레저, 취미 등이 왜 중요할까요? 스스로 내가 나에게 감탄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전혀 없는 삶은 소시오패스에게 취약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계속 찾으면 소시오패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안전망이 됩니다. 더불어 행복하죠. 행복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가 즐겨 쓰는 말. 소시오패스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고정된 사고방식, 즉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내가 한 일을 봐. 너는 어울리지 않아. 이런 식의 위로를 가장한 무기력을 주입해 그 사람이 더 성장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소시오패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느슨하지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친구가 여럿이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둘째, 예술과 레저 등 취미활동을 즐깁니다. 이는 나를 즐겁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의 거리감을 잘 아는 거죠. 등산을 같이 갈 때 호흡이 척척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맥주를 마실 때 함께 마시면 즐거운 사람이 있죠. 함께하는 순간 나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시오패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